기원전 4000년경 우르크 선사 문화가 시작되던 시기, 동쪽 자그로스 산맥과 이란 고원 지역에서도 원시 엘람 문화가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람은 현재 이란의 루리스탄, 쿠지스탄, 파르스 지역을 포함하며 루리스탄은 메디아, 쿠지스탄은 엘람, 파르스는 페르시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엑바타나, 수사, 페르세폴리스가 각 지역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엘람 왕국의 중심 도시 수사는 대즈강과 카르케강 사이에 위치해 지절률이 높고 밀, 과일, 농작물의 수확량이 풍부했습니다. 엘람 왕국은 자그로스 산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수메르보다 강수량이 높고 기후가 청명하며 목재 및 광물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들은 산맥으로 가로막혀 중앙 집권화가 어려웠고 오랜 기간 느슨한 연방국가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때문에 엘람의 군사력은 메소포타미아보다 상대적으로 약했고 수도 수사는 수시로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수사의 본격적 발굴은 1900년대 프랑스 고고학자 자크 드 모로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 건설한 아파다나 궁전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웅장한 말머리 기둥 장식 일부는 당시 페르시아 궁전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모로강의 가장 큰 업적은 나람신의 승전 비석과 함무라비 법전의 발견이지만 원시 엘람의 뛰어난 유물들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깊은 선사시대 지층에서 발견된 아름다운 동물 문양의 채색 토기들과 원시 엘람 문자 점토판은 우르크와 수사의 긴밀한 교류를 증명합니다. 엘람의 토기는 특이하게 여성이 만들었고 목의 혈통에 따라 왕권이 개성되며 고위 성직자도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수사 외에도 고딘 테페, 테페 기안, 초가미시, 테페 야야, 지로부터와 같은 많은 선사유적들이 존재합니다. 초가미시에서 발견된 밀봉된 원통 점토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작은 토큰들이 들어있습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 물물 거래의 채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보증서이자 용수증 역할을 했습니다. 엘람은 풍부한 금속 광물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준 높은 금속 공예가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뿔이 긴 사냥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으며 매우 섬세한 세공 기술과 예술성이 돋보입니다. 무릎을 꿇고 화병을 경건하게 들고 있는 의인화된 황소 조각상으로 의류의 독특한 요철 패턴이 인상적입니다. 제단에서 일출 의식을 거행하는 두 신관의 모습이 표현된 총동상입니다. 마르브 다슈트 유적에서 출토된 두 개의 은잔에는 수메르 토록과 유사한 드레스를 입은 여신이 묘사되며 태양을 상징하는 레이스 장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시기 멀리 박트리아에서도 비슷한 여인상들이 발견됩니다. 지배자의 모습이 세밀하게 세공된 은재 비커로 윗면에는 왕의 이름으로 추측되는 고대 엘람 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고대 엘람어는 주변 언어와 연관성이 없는 고리버로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엘람인들은 산양을 매우 소중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은재 비커들은 1920년대 영국 컬렉터 벤자민 마모비반에 의해 수집되었습니다. 그는 이란 곳곳의 발굴지에서 루리스탄의 청동유물, 메디아 왕국의 예술성 높은 금속 공예품 및 다양한 고대 작품들을 수집했습니다. 원시 엘람을 상징하는 대표 유물로 사냥뿔 형태의 모자와 뾰족한 요정 신발이 인상적인 청동 입상입니다. 진보된 로스트 왁스 주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등산용 스틱을 들고 산을 오르는 남성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등을 보면 새의 날개와 꼬리가 있어 인간과 동물이 혼합된 정령 혹은 신화적 영웅으로 추측됩니다. 금과 은이 혼합된 엘렉트럼 조각상 또한 새와 인간, 황소가 혼합된 고대 엘람의 샤머니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원시 엘람의 최고 걸작품으로 손꼽히는 구에놀 라이온 석회 조각상입니다. 크기는 손바닥 정도로 작지만 강인함과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며
예술성이 뛰어납니다. 구엔놀은 작품을 소유하고 있던 수집가의 이름으로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전시되다가 2007년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하나 643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당시 경매 역사상 조각상 중에는 세계 최고 낙찰가였습니다. 주제에 벗어나지만 현재까지 경매가 최고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하나 5천억 원에 사우디 왕자에게 팔렸습니다.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는 중기 엘람 시대로 가장 전성기에 해당합니다. 기원전 1250년 운타시가르 왕은 엘람의 최대 건축물 초가잔빌 지구라트를 건설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했던 슈트루크 나운테 왕은 아카드, 바빌론을 침략해 하무라비 법정과 나람신의 전승비를 전리품으로 획득했습니다. 당시 라피라수 여왕의 총동상으로 1750kg에 이르는 총동을 통째로 사용할 만큼 국력과 기술력이 뛰어났음을 반증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 엘람의 남동쪽 테페야야, 지로프트 지역은 인더스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메르의 원통형 도장과 인더스의 도장, 엘람의 토기, 점토판이 테페야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 중에 날개와 발톱을 펼친 독수리 조각품은 이집트 선사시대 나카다 팔레트와 매우 유사하며 호루스 신의 원형을 보는 듯합니다. 또한 근처 지루프트 지역에는 동석 광산이 존재하는데 동석이란 부드러운 연질 편성암으로 가공이 용이해 조각 재료로 애용되었습니다. 동석 조각품은 뛰어난 품질과 예술성으로 수메르와 인더스로 수출되었으며 지로프트 문화만의 독창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많은 수의 지로프트 조각품들이 밀수꾼에 의해 은밀히 해외로 반출되다가 2000년부터 이란 정부가 이를 단속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고고압 팀장 유세프 마지드자데의 지휘 아래 2003년 지로프트의 코날 산닥 언덕에서 높이 17m의 지구라트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돌 화병들로 신전 건축물이 묘사되어 있으며 정중앙에 지구라트가 명확하게 새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드자데는 지로프트 문화가 수메르와 인더스 문명만큼 뛰어나고 독자적이며 잃어버린 문명 사슬의 고리라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돌에 새겨진 문양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신화적 주인공이 중앙에 위치하고 양손에는 한 쌍의 신성한 동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형화된 쌍사자 도시법은 선사시대 이집트, 수메르, 인더스,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까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지로프트 조각에는 맹금류와 뱀이 교차하는 문양이 많으며 붉은 눈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의 신 소카르, 호루스, 우라에우스의 중요 상징 또한 매와 코브라입니다. 세 번째, 마시모 비데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다음 조각품에는 대홍수 신화가 그려져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태홍수 후 무지개가 펼쳐지고 황소자리 춘분점에 새로운 땅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로프트 스톤백으로 불리는 손가방 형태는 괴베클리 테페 43번 기둥 상단, 아시리아 니누르타 신의 조각상, 멕시코 타바스코의 올맥 조각상에서도 발견됩니다. 글로 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핸드백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하늘과 땅,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로프트 핸드백에 새겨진 신전의 모습은 멘카올의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던 관의 문양과 스핑크스 드림스텔라의 문양과도 매우 흡사하며 사후 신전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고대 전 세계에 퍼져있던 공통적 모태 문명과 신화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먼 옛날 선사시대에도 유럽, 이집트, 수메르, 엘람, 테페야야, 박트리아, 인더스까지
장거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공통적 신화와 문화를 공유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페르시아 문명의 기원이 되는 엘람과 지로부트의 유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 키루스 대왕에 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